지금도 그때 울면서 했던 아내 말이 귀에 생생합니다. 여보, 내 소망은 월 10,000원이라도 내 통장에 돈을 모았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너무 메어왔습니다. 홀로 차 안에 들어가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진광종 대표님 이번에 아주 좋은 일 생겼잖아요. 네, 명의입니다. 명인. 네. 대단해요. 대한민국 최고거든요. 족발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일단 박수를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겉모습만 딱 보고 와, 저분 이제 명인이니까 돈도 잘 벌고 뭐 앞날 걱정 없겠다 막 다들 겉모습만 보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분의 스토리도 지금의 명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고, 말씀해 주세요. 이걸 보시는 분들이 감동받고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족발명인 진광종입니다. 과거에 저는 매우 힘든 젊은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20세 젊은 나이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죄송합니다. 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원래 계신 어머니를 위해 귀농을 결심합니다. 아버지는 시골 일을 하시면서 저희 5남매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사셨지만 2억 원의 은행빚과 사회빚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2억 원의 빚은 어린 저에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평소 가까이 지내던 고모께서 자신의 식당을 인수하지 않겠냐는 제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저는 식당을 하면 수익이 괜찮을 거라는 고모의 말을 믿고 몇 마리 안 되는 소도 팔고 은행에서 빚도 내어 식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을 하면서 얼마 되지 않아 결혼도 하였습니다. 결혼할 때 돈이 없던 저는 2천만 원의 빚을 또 지게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1,000만 원은 집안 이자를 갚고 870만 원으로 단칸방을 얻고 남은 돈 130만 원은 결혼식 비용에 보태시라고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이듬해 아내는 임신을 하였고 아무것도 모르는 음식당 영업은 생각과 달리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만삭이 되어 아기 낳으러 가는 날까지 배를 움켜잡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은행 이자 갚기도 벅찼습니다. 어떤 때는 이자를 갚지 못해 높은 연체 이자를 면하려고 빚을 내어 또 이자를 갚아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자를 갚기 위해 대출한 돈은 이자의 이자로 다음 해에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때 울면서 했던 아내 말이 귀에 생생합니다. 여보, 내 소망은
월 10,000원이라도 내 통장에 돈을 모았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너무 메어왔습니다. 홀로 차 안에 들어가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하여 식당함을 정리하였고 은행에서 빌린 돈 일부분을 갖고 나니 제 손에 주어진 돈은 210만 원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돈으로 인형 뽑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한 대 한 대 기계를 늘려가며 희망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하루 22시간 30분을 일해야 했습니다. 힘들지만 아내 말 떠올리며 죽게 살기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한 돈은 아내의 소원을 몇백 배로 들어줄 수도 있었으며 어느 정도 가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돈 모여졌습니다. 어느 날 어렸을 때 친하게 지내던 동네 동생이 수익성 좋은 사업이 있다고 접근해 왔습니다. 저는 너무 친하게 지낸 동생이기에 별 의심 없이 그때 당시에 마침 또 하향세를 타고 있었고 뽑기 기계가, 그래서 뽑기 기계를 다 처분하고 돈과 모은 돈, 뽑기를 해서 모은 돈 전부를 투자를 하였습니다. 제 인생의 비극은 이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보다 더 비극적이었습니다. 그 사업은 사기였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그리도 했는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지, 저는 그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았고 이제 겨우 희망을 보기 시작했는데 과거보다 더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진짜 신이 있다면 쉽게 욕을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화가 난 건 사기에 넘어간 바보 천치 같은 제 자신에게 더 화가 났습니다. 대인 기피증까지 생겨 집안에 처박혀 은둔 생활을 2년 정도 했습니다. 이런 저를 안타깝게 지켜본 아내는 2년이라는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나에게 단 한마디도 핀잔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6천만 원이라는 돈을 준비하여 내밀었습니다. 그 돈은 처갓집에서 빌려온 돈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얼마 되진 않지만 이걸로 뭐라도 해봐. 저는 아내가 미치도록 고마웠습니다. 신용불량자에 가까운 저는 뭘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제 얘기 자체를 생각하지도 못하였는데 아내가 건넨 6천만 원은 내가 사회로 나갈 수 있는 희미한 등불이고 마지막 잎새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더 무너지면 난 극단적인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렵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더 이상 이렇게 인생을 살 수 없기에 용기 내어 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장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지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족발을 사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먹기 위해 집으로 갔습니다. 족발에 소주 한 잔 걸치고 있는데 아내와 아이들은 젓가락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아내는 차갑고 퍽퍽해서 싫어하고 아이들은 한약 냄새가 강해서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사업 고민 때문에 복잡한 제 머릿속이 깨끗하게 정리되어진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온 가족이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족발을 내 손으로 만들어서 파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운명일까요? 족발을 삶는 방법을 모르는 저는 삶는 방법을 알기 위해 전국의 유명한 족발집들을 거의 다 돌아다니면서 시식해보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런 저의 사정을 알 리 없는 어린애들은 아빠가 놀아주기를 원했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과 놀러 가자고 하면서 유명한 족발집들을 돌아다니며 족발로 하루 4끼를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분석한 저는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족발을 전수받는 데에는 전수비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저에게 정해진 돈은 6천만 원이 전부인데 말이죠.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저는 저의 처남이 전수 비용을 빌려주어 그곳에서 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1개월을 무보수로 배웠습니다. 숙박비를 조금이나 줄여보고자 저는 일하는 동안 찜질방에서 지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내 손으로 가족들이 만족하며 먹을 수 있는 족발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과 꼭 사업에 성공해야 한다는 결의가 힘들다는 생각을 지워버리게 하였습니다. 집으로 내려와서 가게를 얻고 돈이 부족한 관계로 제 손으로 직접 정말 한 달 동안 한 땀 한 땀 시설을 다 하였고 일부 주방용품은 중고로 사서 정말 새 것보다 더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렇게 6천만 원짜리 족발집 백족발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내 손으로 만든 따뜻하면서 한약 냄새가 나지 않는 족발을 만들어 팔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모여 앉아서 행복하게 먹었던 제가 만든 족발은 오픈 첫 달부터 많지는 않지만 고맙게도 수익을 내주었습니다. 이러한 족발은 점차적으로 더 많은 고객들이 좋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해가 거듭할수록 제 손으로 만든 족발은 지속 성장하였습니다. 족발 장사를 하면서 빚도 다 갚게 되었고 돈도 모아 더 큰 매장의 직영점도 오픈하였습니다. 매우 안정된 사업에 도달한 저는 어느 날부터 이런 생각에 잠기게 됐습니다. 음식하면 전라도인데 전라도를 대표하는 족발이 없구나. 내가 만든 족발을 좀 더 혁신하여 전라도를 대표하는 족발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왜 안정된 가게를 바꾸려고 하냐고 만류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이상하게도 저는 전라도식 족발 음식이 저의 숙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족발 음식이기에 대충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서울로 외식업을 공부하러 다녔고 그걸 토대로 1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마침내 전라도 음식의 특징을 족발에 담아낸 파습지 족발을 론칭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에 한국조리협회에서 주관하는 요리대회에 2번 참가하여 대회 최고에게 주어진 대상을 2회 연속 수상하며 자신감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또 며칠 전 대한민국 1호 족발 명인 인증서를 또 받기도 하였습니다. 3년의 연구와 노력의 결실을 족발 명인 인증서로 보상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대한민국 1호 족발 명인에 선정되다니 이제 저는 운 좋은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고객님들에게 전라도식 족발 음식의 맛과 경험을 만족스럽게 체험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할 것입니다. 제게는 작지만 아름다운 개인적인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족발 연구와 더불어 음식점 실적 마케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경력 28년의 노하우와 실전 마케팅의 경험을 살려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는 게 저 작은 소망입니다. 제가 늘 출근 전에 하는 저만의 외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큰 소리로 오늘도 힘차게 화이팅이라고 외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하나 둘 셋, 오늘도 힘차게 오늘도 화이팅! 힘차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슬픕니다. 그래도 지금은 행복하시잖아요? 네, 많이 행복합니다. 제가 아휴, 여러분들 얘기가 나오면. 저도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도록 싶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진강종 대표님과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진강종 대표님 명인이 되셨고 정말 여태까지 이 길을 걷기 위해서 정말 많이 힘들었고 그거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다. 저와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진강종 대표님과 함께 유튜브 캐스트를 할 생각이에요. 다음 주부터요. 저 역시도 25년간 많이 연구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미라클 회원
왜 이렇게 모든 그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몰랐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 여러분 배틀을 통해서 지금 열심히 나눠주고 있지만 그래도 진광준 대표는 전문가랑 음식점 얼마나 힘들어요. 음식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특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제가 지금 다 기획 짜놓고 있고 이미 다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눠줄 수 있는 부분들, 우리 진광준 대표님이 나눠줄 수 있는 부분들 해가지고 멋지게 한번 해보자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네.